내담자분들의 상담을 이어가다 보면 마음이 같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죽고 싶어요. 왜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그만큼 마음이 무너졌다는 뜻이라는 걸 알기에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겉으로는 애보고 밥 차리고 멀쩡한 척을 해도 속은 이미 다 타버린 상태. 숨은 쉬는데 살아있다는 느낌은 안 나고 버티고는 있는데 왜 버텨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 저 역시 강제 공감형인지라 그 감정들을 오래 붙들고 있다 보면 잠재웠던 상처도 다시 올라오고 삶이 부질없게 느껴지거나 그냥 나 하나 사라져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묻게 됩니다. 이게 정말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현실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우선 회복되기 위해서는 현실의 구조를 바꾸셔야 합니다. 같은 공간, 같은 생각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마음은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상황도 감정도 그대로일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심리적으로 승화해보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 먼저 필요한 건 버티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방향을 바꾸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증거를 잡고 상간자를 정리시킬 시나리오를 그리고 부부관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작업들, 그 다음에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판단하고 내가 끌려다니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방향을 잡는 자리로 조금씩 옮겨와야 합니다. 결과도 분명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멈춰서 무기력하게 있지 않고 방향을 잡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사람을 살립니다. 움직여야 미련도 후회도 오래 묵혀있던 부정적인 감정들도 조금씩 힘을 잃게 되지요. 또한 생각의 방향도 함께 다듬어야 합니다. 왜 나는 이런 상황에 놓였을까? 내 처지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스스로를 더 깊이 침몰시키게 되겠죠. 그 질문 대신 이런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애들을 챙기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여기까지 버티고 있는 나를 한 번쯤은 봐주셔야 합니다. 아이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겁니다. 내 온몸이 타들어가는데도 뛰쳐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요. 이젠 스스로를 다독이고 격려하면서 인생을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단순하게 망가진 사람이 아니라 타들어가면서도 버티는 사람이니까요. 두 번째, 리프레시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여행이냐, 무슨 커피냐, 무슨 산책이냐 싶지요.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버티는 것만이 아니라 잠시라도 불구덩이에서 한 발짝 떨어져 보는 겁니다. 계속 그 안에 서 있으면 아무리 버텨도 더 타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행이 아니어도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깐 걷는 것, 바람 쐬는 것, 혼자 차를 한 잔 마시는 것, 딱 30분이라도 이 불지옥에서 시선을 떼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너무 깊게 몰입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감정에 휘말려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떨어져 보면 시야가 달라지실 겁니다. 예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지 그 간격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때서야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광활한 자연이나 우주 속에 서 있는 저를 떠올려 보면 지금 겪고 있는 이 일도 내 인생 전체로 보면 아주 작은 한 장면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숨을 고르고 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는 감각이 아주 조금씩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잠시라도 숨쉴 공간을 만들며 스스로를 환기시켜 보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나만 이런 꼴 당한 거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웃기게도 이런 상황에 놓이면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벌을 겪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보다 더한 일들도 많고 더 비참한 상황들도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비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주어졌을 때 나는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과제일지도 모르지요. 울며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다. 비참한 거 맞고 억울한 거 맞고 너무한 거 맞습니다. 그 감정이 틀린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요? 그래도 살아가야 하고 저는 그래서 글을 쓰고 상담을 합니다. 억울해도 살아야 하고 갈기갈기 찢긴 채로도 다음 날을 살아내야 합니다. 네 번째, 진짜 불행한 쪽이 누구인지 똑바로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자기 인생이 제일 불행하다고 느낄만 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너무 끔찍하니까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누가 진짜 불행한 상태인가를요. 아이와 배우자를 내팽겨치고 바깥에서 관계를 만들어 순간의 쾌락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불행한지,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도 아이와 가정을 지키려고 버티고 있는 내가 더 불행한지 말입니다. 책임은 피하고 거짓말로 판을 굴리고 남의 가슴 찢어놓고도 자기 욕망을 못 끊는 인간. 그런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의 고통 때문에 스스로를 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멀어져 산 꼭대기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진짜 불행은 고통받는 자리에 있는 것보다 문제를 만들어 놓고도 마주하지도 책임질 줄도 모르는 인간으로 사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100번 다시 태어나도 저는 그들 자리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차라리 고통을 겪더라도 진실되게 살아가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함부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단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사람이지 그들처럼 밑바닥 인간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 감각에서 조금씩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부질없음이 와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걸 버텨내고 이겨내고 다시 바로잡아도 이상하게 공허함과 부질없음은 어김없이 따라옵니다. 마치 큰 불을 겨우 끄고 나면 집안에 그 흐름이 남는 것처럼 이미 한번 크게 타버린 사람 마음엔 재가 남아요. 그래서 이 감정은 그만큼 많이 버텨냈다는 흔적에 가깝습니다. 인생이 덧없다는 말이 왜 그렇게 많은 노래와 이야기로 반복되는지 아마 어느 날 문득 더 또렷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다 부질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뭐 하나 싶고 다 허무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싶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흐름이지요. 눈물이 나면 나는 대로 두세요. 아프면 아픈 대로 두셔도 됩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스쳐 지나갔다고 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 자신을 탓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시간을 견뎌내고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해내고 계신 거니까요. 되돌아서 천천히 가셔도 괜찮고 잠깐 멈춰 계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생채기난 마음에 조금은 품어주며 나에게도 자녀에게 말을 건네듯 괜찮다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한 번쯤은 꼭 안아주셨으면 합니다.